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20살이 되기 전까지 제 발로 어딜 다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엔 운전기사 아저씨도 있었고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었는데 어릴 때는 거의 공주님처럼 그분들 품에 안겨 다녔고 학교에 다닌 후에도 늘 기사 아저씨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집에서도 제 방에 인터폰이 있어서 호출 한 번이면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가 필요한 걸 다 가져다 주셨죠. 덕분에 몸은 편하게 자랐는데 20살이 넘고 보니 다소 과체중이 됐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뭘 해도 예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 제 현실을 깨달았죠. 아, 걔 집은 엄청 부잔데 완전 뚱땡이잖아. 그러니까 집에 돈도 많은데 지방 흡입이라도 하지 왜 저러고 산대? 이것이 대학 안에서 저에 대한 외모 평가였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처음으로 저녁을 걸렀더니 엄마가 심각한 얼굴로 물으셨어요. 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애들이 나보고 뚱땡이래. 뭐? 누가 그딴 소리를 해? 외모로 사람 평가하는 애들이랑 놀지 마. 우리 딸은 누가 뭐래도 예뻐. 살아온 버릇이 있어서 결국 엄마 말에 의존해 학교에 계속 다녔지만 결국 첫눈에 반한 선배에게도 차였어요. 그 이유 또한 이랬습니다. 내가 몸매를 좀 많이 봐. 미안,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때부터 심각한 고민이 시작됐죠. 진짜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나 지방 흡입할래. 지방 흡입? 그런 걸 왜 해? 이대로는 내 몸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날씬한 몸을 갖고 싶어.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받았어요.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다들 내가 뚱뚱해서 싫다잖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 집에서만 나더러 예쁘다고 한다고. 다음날 엄마가 비장한 얼굴로 저를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학교 안 간다고. 전날 밤 엉엉 울면서 이대로는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휴학 선언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엄마는 가는 내내 말이 없었고 차는 제가 처음 보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헬스클럽? 그래, 네 몸을 진짜 사랑할 거면 잘 갖고 쉬운 방법으로 상하게 하지 말고. 저는 노력보다 돈을 쓰는 게 편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빠가 투자 전문가셨는데 어릴 때부터 저에게 주식에 대해 가르치셨죠. 어릴 때 아빠가 주신 용돈으로 시작한 주식으로 제 스스로도 돈을 꽤 벌었어요. 그렇게 돈만 굴릴 줄 알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몸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어색하고 불안했습니다. 혼자 헬스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날씬하고 멋진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이 제 몸만 보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상담실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한 남자 트레이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엄마가 예약했다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는데 트레이너가 저를 보며 활짝 웃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날 처음으로 제 몸의 체지방과 근육량을 알고는 기함을 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새빨개져 있는데 트레이너가 그러더라고요. 시기적절하게 잘 오셨네요. 솔직히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하지만 체지방량이 높은 건 좋지 않으니까 저랑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다고요? 그럼요.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예쁘세요. 다만 건강을 생각하자면 체지방량이 좀 높긴 한데 그렇다고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때부터 전 그 트레이너에게 1대1로 관리를 받기 시작했어요.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면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자 몸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 뱃살 없어진 거 맞죠? 3달 만에 이렇게 달라지신 분은 저도 처음 봐요. 정말 성실하게 잘하셨어요. 달라진 저의 모습은 학교 안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집안이 좋은 제가 살까지 빠지자 만나고 싶다는 남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제 마음은 제가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해준 남자를 향해 있었어요. 바로 헬스장에 있던 저의 개인 트레이너였죠. 그때부터 짝사랑이 시작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꿈꿔왔던 카페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부러 헬스장 근처에 가게를 냈어요. 덕분에 거의 매일 트레이너와 마주칠 수 있었고 그도 우리 카페에서만 커피를 마셨죠. 그렇게 긴 썸 끝에 우린 사귀기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같은 연인들의 날엔 서로 만났고 쉬는 날도 맞춰서 영화도 보고 근교로 드라이브도 가고 그러다 보니 애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그렇게 5년의 연애 끝에 우린 결혼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그 이유는 우리 집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헬스 트레이너랑 결혼하겠다고? 내가 이래서 널 집 밖으로 잘 안 나가게 한 건데. 아휴, 머리야. 그럼에도 이미 깊어진 우리의 사랑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와 결혼했고 결혼 후엔 카페를 접고 남편이 하고 싶다는 헬스케어 사업에 투자했어요. 누구보다 제가 남편에게 케어를 받았던 사람이라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임신과 출산에 집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아기는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돈 잘 굴리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좋아하던 시어머니도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이제 네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애만 있으면 딱이겠구만. 그러니까요. 물론 네가 투자해줘서 우리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 건 맞지만 아무리 투자를 해줘도 능력이 없으면 돈만 말아먹는 거잖아. 그렇죠. 저도 남편 능력 보고 투자한 거예요. 그래, 그 덕에 너도 편하게 먹고 살았잖아. 근데 왜 임신이 안 되느냐고. 내가 시집살이를 시켰니? 네 남편이 마음고생을 시켰니? 임신하지 못하는 저는 시댁에서 완전 죄인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에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혹시 몰라 남편에게 검진을 시켰는데 남편의 정자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우리 아들 의심했다며? 우리 아들이 무정자증 아닌가 하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나도 우리 아들이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그러더라. 네가 원해서 검사도 받아봤었는데 자기 정자는 건강하더래. 결국 문제는 너라는 거 아니니? 저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왜 애가 안 생기냐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자궁암입니다. 네? 저 그동안 검진도 잘 받았는데 왜... 그럼 초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치료하면 아기는 가질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자궁은 암이 한 번 생기면 굉장히 위험해요. 설마 완치가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치료는 자궁을 적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궁 적출을 하면 임신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 사실을 안 남편은 꽤 놀란 눈치였어요. 아니, 지금껏 없었던 암이 왜...
내가 원하면 적출하지 않고 치료는 할 수 있다는데 재발 확률이 너무 높아서 그냥 적출을 권한대. 그럼 우린 평생 자식이 없는 거야? 미안해. 결국 저는 남편 앞에서도 죄인이 되고 말았죠. 친정에서는 당연히 적출해서 저부터 살라는 입장이셨어요. 엄마랑 병원 가자. 당장 적출하자고. 그렇게 하면 평생 임신을 못 하잖아. 설마 네 남편이 애기 못 낳으면 헤어지자고 하디? 네가 해준 게 얼만데.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자식이 없는 건 아쉬운가 봐. 당연히 그렇겠지. 나도 아쉬운데. 그래서 적출 안 하고 치료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 자식 없이도 잘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일부러 안 갖는 부부도 많아. 결국 저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병원으로 갔고 자궁 적출을 하게 됐어요. 수술 후 1인실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왔어요. 여보. 남편은 충격받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뗐어? 아예? 그게 적출을 해야 내가 산다고 해서. 당신이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럼 당신은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 그게 뭐 그렇게 무섭다고 아기를 포기해?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더 중요했으니까. 그래, 어머니도 자기 자식이 더 중요한 거잖아. 나도 내 자식이 더 중요한 거라고. 남편은 수술 후 회복 중인 저를 보며 세상에 태어난 적도 없는 자식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1인실에 있었지만 혼자 있으니 생각만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저는 병원 측의 요청에 다인실로 병실을 옮겨달라고 했고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과 함께 있으니 기분은 좀 나아졌어요. 특히 제 옆에 있던 엄마뻘의 환자가 제 슬픔을 많이 어루만져 주셨죠. 애기 못 갖는 거? 그게 뭐 어때서? 중요한 건 내 건강이야. 돈도 많다며 건강하게 다 누리면 되지.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너무 아기를 원하셨거든요. 자기 돈 덕분에 사업 시작해서 잘 됐다며. 그런데도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이 능력이 있었어요. 저도 남편한테 케어를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아무리 나한테 능력이 있어도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 면에서 자기는 남편한테 평생의 은인이야. 그런 와이프를 만났으면 감사히 살아야지. 자식 없는 게 뭐 어떻다고? 아주머니는 자녀분들 없으세요? 그러고 보니 문병 오는 사람이 없네요. 내가 이래서 자식 낳을 거 없다고 하는 거야. 내가 오지 말랬다고 진짜 안 오네? 어머, 어떡해요. 애들 입장도 모르는 건 아니야. 다들 자식 낳고 사는데 바쁘겠지. 내가 이번이 재재발이거든. 두 번째 재발하신 거예요? 이게 다 처음에 자궁에 암 생겼을 때 빨리 적출을 안 해서 생긴 거야. 정말요? 정말이지 그럼? 그런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친정엄마 덕에 산 줄 알아. 결과 더 보고 별거 없으면 퇴원하는 거 맞지? 네, 엄마가 요양병원으로 가서 좀 쉬라는데 불안해요. 가뜩이나 저한테 화나 있는데. 살다 별 소리를 다 들어보겠네. 와이프가 살겠다고 자궁 적출했는데 화가 나 있다고? 아기를 워낙 낳고 싶어 했거든요. 인생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돼? 부부면 이런 슬픔을 같이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부부인 거야. 그러나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되던 때였습니다. 자궁 적출을 하고 나니 호르몬 변화부터 시작해 몸이 말이 아니게 변하더라고요. 갑자기 흰머리도 몇 가닥 더 생긴 것 같고 체중도 갑자기 볼 수 있다더니 벌써 살도 찐 것 같고 제 몸이 예민해지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이 저를 보러 와서는 그러는 겁니다. 병원에 있어도 좀 여자처럼 하고 있을 수 없어? 곧 퇴원할 거야.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 설마
안 씻었어? 수술하고 어떻게 씻어? 목욕은 당분간 못해. 어쩐지 냄새 나는 것 같더라. 뭐? 그때였어요. 남편이 병실 밖을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들어와. 대체 누구더러 들어오라고 반말을 하나 했는데 웬 젊은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누구야? 내 여자친구. 뭐? 너무 어려 보이는데? 여자친구도 있었어? 자궁 떼더니 귀도 먹었어? 내 애인이라고. 그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해서 순간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도 당신 보는 눈은 있네. 맞아. 당신 말대로 20살 어려. 당신 암수술 받은 와이프한테 와서 꼭 이래야겠어? 막말로 우리 사이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암수술한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 남편은 자기보다 20살 어린 상간녀의 손을 잡은 채 자궁암에 걸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나를 찾아온 거였어요. 뒤이어 시어머니도 들어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침대 위로 서류 봉투를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나 자궁 드러낸 년 필요 없으니 당장 이혼해. 시어머니가 내민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옆 침대의 커튼이 활짝 열리더니 옆에서 쉬고 있던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말리지 마! 아주머니, 화가 나시는 건 알겠는데 아주머니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늘 제 편에서 말해주던 병실 동기 아주머니였기에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아이고, 사람 죽네. 여러분, 나 좀 도와주세요. 뭐? 도와줘? 여기 암수술 받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 뿐인데 누가 누굴 더러 도와달라?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다만 좀 이상했어요. 쥐어뜯어야 할 사람은 어쨌든 시어머니보다는 남편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주머니께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놓질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뭐하고 있어? 상간녀 손 좀 놓고 여기 좀 말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너무 새하얗게 질려있는 겁니다. 여보! 뭐 하냐고. 어머니 좀 떼어내. 제 말에 남편은 겨우 상간녀의 손을 놨지만 그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얼른 말려. 그리고 그쪽. 저는 상간녀에게도 말했어요. 그쪽은 뭘 그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우리 남편보다 20살 어리면 이제 겨우 20살이라는 건데 자기 인생이 아깝지도 않아요? 꽃보다 예쁜 나이에 뭐하러 유부남을 만나요? 내가 누굴 만나든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우리 오빠는 이제 내 말만 들으니까. 그렇지, 오빠? 그러면서 남편에게 바짝부터 팔짱을 끼는데 그 난리통에도 속이 뒤집히더군요. 결국 아픈 몸을 일으켜 시어머니와 아주머니 사이를 막은 사람은 저였어요. 두 분은 잠깐만요. 여기 병실이에요. 다른 환자들도 안정을 취해야 하잖아요. 내가 잡았니? 이 여자가 잡았지? 그러면서 아주머니의 얼굴을 본 시어머니가 시겁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은 겁니다. 언니? 언니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주머니를 언니라고 불렀고 아주머니는 매서운 얼굴로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언니, 내 말 좀 들어봐요.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게 내가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하려고 했다고? 내 연락처 다 차단하고 번호까지 바꾼 게 누군데?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인 거지? 저쪽은 자기 남편이고? 네,
근데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아주머니는 제 남편도 획 째려보셨습니다. 아주 재밌는 인연이네. 사장님이 이 여자 아들이었어? 사모님, 그게... 설마 알고 있었어? 당신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남편은 마른 침만 꿀꺽 삼켰어요. 표정을 보니 저만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 눈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래요? 아주머니라도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 저희랑 따로 얘기하시죠. 이 사람이 막 수술을 받아서. 내가 수술 받은 건 안 보여요? 어때요? 나도 사장님 아내처럼 수술 받고 목욕도 못하고 있는데 꼬질꼬질하고 냄새도 나겠네? 예?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같은 처지인데 어때요? 냄새 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자 병실 안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남편을 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우리가 아니라 자기 와이프한테 해야지. 사장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상종을 안 했지. 더더구나 저 여자 아들이었다니. 기가 차네 진짜. 그 순간 남편도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잘못이긴 하지만 마음 많이 상하셨죠? 사장님도 기억하는 거죠? 사장님 어머니가 야반도주 했던 거. 기억 못할 리가 없지. 그때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저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랬나?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얘가 뭘 기억하겠어요. 그래봤자 애였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남편 잃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남한테 사기를 치진 않지. 더더구나 재주 하나 없는 자기를 믿고 고용해서 매니저까지 시켜준 사장님을 배신하기도 쉽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 자기가 내 피부관리샵에서 일할 때 돈 없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근데도 내가 여러 번 모른 척 눈 감아줬어. 그때도 손버릇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러는 거려니 좀 살기 나아지면 괜찮아지려니 한 내가 멍청했지. 그때 우리 남편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있었잖아요. 병원비가 좀 많이 들어야죠. 그래, 그때는 그 말을 믿었어. 알고 보니 제 옆자리에 앉았던 병실 동기 아주머니와 시어머니는 과거 고용관계였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꽤 큰 규모의 피부관리샵 사장이었고 시어머니는 말단에서 시작해 매니저로 일하며 꽤 오랜 시간 같이 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니, 동생으로 지냈던 거죠. 그래도 아픈 남편 돌보고 홀로 아들 키운다기에 참았다고. 근데 너 결국 병상에 있던 남편까지 버리고 내 돈 들고 야반도주 했잖아. 언니, 그게 네 남편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지? 그냥 죽었다고만 들었어요. 어차피 곧 죽을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그랬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 찾으려고 네 남편 병원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 그동안 내가 남편 병원비 하라고 따로 챙겨준 돈은 다 어디다 쓴 거니? 네 남편 병원비가 어마무시하게 밀려있더라? 시어머니는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야? 그동안 병원비 부족하다고 우는 소리를 하도 해서 빌려준 돈이 얼마였는데 내 돈도 다 떼먹고 도망갔어. 세상에,
내 돈만 떼먹고 병상에 있던 남편이라도 잘 돌봤으면 이렇게까지 어이가 없진 않았을 거야. 잠깐, 그러고 보니까 자기 남편 이름이 뭐야? 이름을 들은 아주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니들 신분 세탁까지 했구나? 내가 알던 네 아들 이름이 아닌데? 언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껏 남편 이름이랑 시어머니 이름도 가짜로 알고 산 거야. 이 인간들 이 이름이 아니야. 네? 기가 차다, 기가 차. 아주 인생이 거짓이구나.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고 그 사이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코 뜰 새 없이 병실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야, 니들 거기 안 서? 그러나 이제 막 수술을 끝내고 회복 중인 우리가 그들을 잡는 건 불가능했어요. 어떡해요? 뭘 어떡해. 이제 바뀐 신분도 알았겠다. 잡기만 하면 되지? 죄송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뭐가 죄송해? 자기도 사기당한 건데. 그때였어요. 홀로 우두커니 남은 상간녀가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똥 밟은 거예요? 하여튼 젊디 젊은 게 보는 눈도 지질이 없다. 20살 많은 유부남이랑 만나는 것도 모자라 사기꾼한테 걸렸어? 그럼 전 어떡해요? 저한테 집도 해주고 차도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기꾼 말을 믿어? 그래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기 와이프는 이제 자궁 떼서 여자도 아니라고 저한테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봐, 아가씨.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내가 노력해서 얻지 않은 모든 건 허상인 거야. 결혼도 안 하고 자식만 낳아달라는 남자 말을 믿었어? 줄 때까지는 준 게 아니야. 내가 지금껏 사업하면서 별의별 인간을 다 만나봤지만 준다고 하는 놈 치고 제때 주는 놈을 못 봤어. 진짜 줄 거였으면 진즉에 줬겠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상간녀는 눈물 콧물을 뺀 채 돌아갔고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저도 정신이 다 멍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떡해요? 멍하니 아주머니께 물었더니 아주머니는 담담한 얼굴로 그러셨어요. 뭘 어떡해? 이제부터 날 도와야지. 제가요? 누구보다 그 인간들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 세탁한 신분으로 맺은 관계긴 해도 엄연히 가족이고. 그렇긴 해도 워낙 저한테도 호의적이지 않아서요. 며칠 뒤 저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남편은 당연히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해. 내가 설마 병원에서 처음 본 여자 말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집도 좀 살고 나도 여전히 돈은 꽤 있잖아. 일단 연락 좀 줘. 만나서 당신 얘기 좀 들어보게. 몇 시간 후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었죠. 주소 보낼 테니까 그리로 와. 저는 택시를 불러 남편이 말한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웬 시골 여관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넌 그 여자 말 믿는 거 아니지? 그럼요. 제 가족은 어머니랑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 말이 일부 맞긴 한데 내가 돈 들고 튀었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 여자가 나한테 준 돈이었어. 아, 아버님 치료비로 쓰라고 한 돈이요? 그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울었더니 쓰라고 주더라고.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네 시아버지는 소생 가능성이 없었거든. 그 돈을 네 시아버지한테 쓰느니 내 아들한테 쓰는 게 낫지 않나 싶더라고. 그래서
준 돈을 내가 아들을 위해서 쓴 것뿐이야.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신 거예요? 그냥 준 돈이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너도 그 여자 봤잖아. 그 성격하며 하는 소리를 봐라. 분명 그냥 줘놓고 내가 빌려갔다고 하는 거. 내가 그 여자 밑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내 머리채 잡는 거 봤지? 그러니까요. 수술도 받으신 분이 힘이 장사더라고요. 당연하지. 그 여자가 자기 손끝 하나로 성공한 여자잖아. 그 여자한테 경락받겠다고 오는 손님들이 줄을 섰었어. 막말로 나한테 준 돈은 그 여자가 가진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꼭 있는 것들이 더 그런다니까? 그러게요. 너무했네요. 이제야 우리가 말이 통하는구나? 근데요, 어머니. 그럼 가져간 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 만났을 때만 해도 잘 살지 못했는데. 살다 보니 다 쓴 거지. 그래요? 그 아주머니한테 듣자 하니 그 당시에 몇 억을 들고 튀었다고 하던데. 아니, 뭐 몇 억까지. 사업하다가 날리신 거예요? 우리 남편이랑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렇지.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날려먹은 거지. 그 순간 날려먹었다는 단어가 귀에 확 꽂히더라고요. 날려먹었다고요? 그년 때문이야. 나한테 거기서 돈이 그렇게 잘 따진다고 해서 다 걸었다가 그냥... 혹시 노름하신 거예요?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 내가 뭐 돈 굴리는 재주가 있나? 그렇게라도 해서 굴린 거지.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그 돈을 다 잃고. 당연하지. 내가 그 후로도 날려먹은 돈만 생각하면 속이 터져. 아휴, 또 날리셨어요? 언제요? 언제겠어? 최근까지도 그랬지. 그나저나 그 언니가 우리 아들까지 알 줄이야. 맞다. 자기도 그 아주머니랑 아는 눈치였지? 그래서 사모님이라고 부른 거야? 내 사업 최대 고객이야. 투자도 좀 받았고. 투자를 받았다고? 내가 투자해준 뒤로 사업이 내내 잘 됐잖아. 엄마 때문이지 뭐. 당신도 들었잖아. 노름에서 돈 다 날린 거. 아, 그랬구나. 그럼 당신도 힘들었겠네. 어릴 때부터 다사다난했지. 툭 하면 야반도주에 신분까지 바꿔 사느라 친구 하나가 없다 내가. 어머, 그럼 우리 결혼식 때 왔던 친구들은 누구였어? 다 돈 주고 산 거지 뭐. 신분 세탁한 주제에 연락할 친구가 어디 있었겠어? 그러고 보니까 당신 트레이너 동료들도 안 왔던 것 같네? 그 사람들은 왜 안 부른 거야? 그게... 왜겠니? 얘도 나 닮아가지고 동료들한테 한 푼, 두 푼 빌린 걸 안 갚았대. 엄마, 그것도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내 돈 다 빌려가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빌린 거 아니야.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헬스장을 관둔 거야? 사업하겠다는 핑계로? 솔직히 내가 능력은 좀 있잖아. 당신이 좀 밀어주기만 하면 굳이 월급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겠다 싶었지. 뭐 과거 관계도 좀 청산할 겸. 그렇구나. 자기랑 어머니는 돈 빌린 사람들이랑 관계를 청산할 때 일단 튀고 보는구나. 당신 말하는 게 좀 그렇네. 우릴 그렇게 표현하는 건 당신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니까. 돈을 갚는 방법도 있었잖아. 사실 당신 사업 수익이 꽤 됐고 나한테도 절반씩 갖다 줬잖아. 그래서 내가 쪼들렸던 거야. 당신은 매달 수익을 꼬박꼬박 확인하지. 반은 갖다 주기로 했지. 근데 내가 그 돈 달라고 하면 당신이 날 의심할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돈도 없었는데 상간녀도 만나고 아주 재주가 좋았네. 상간녀 얘기에 남편이 능구렁이 같은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걔도 별거 아니었어. 걔가 그래 보여도 집은 좀 살거든. 틈틈이 용돈도 좀 받아내고 스트레스 받을 때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랬지. 누가 뭐래도 나한텐 당신이 1순위야. 그러니까 당신이 여자 노릇도 못하는데 데리고 살았지? 내가 여자 노릇도 못한다고? 막말로 이제 자궁 떼서 여자로서의 값어치가 없잖아. 당신도 나랑 헤어져봤자 데리고 산다는 남자도 없을 것 같아서 이러는 거잖아. 내가 뭘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일을 수습해주려고 묻는 거잖아. 다 물어봐. 솔직하게 말할게. 지금처럼.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더군요. 참고 더 해보려고 했는데 더는 못하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정말 그 아주머니가 돈 그냥 준 거 맞아요? 아니, 얘가 왜 갑자기 취조 모드야? 당연하지. 넌 누구 말을 믿니? 설마 병실에서 처음 본 환자 말을 믿는 건 아니지. 그 여자 지금 제정신이 아니더라. 수술 받고 완전 맛이 갔어. 내가 그래서 당해준 거야. 예정을 봐서. 아, 수술 받은 사람들은 맛이 간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이제 정상인 몸들이 아니잖아. 나도 이해는 해. 그럼 저도 맛이 갔겠네요? 뭐? 그럼 저도 맛이 간 김에 솔직하게 말할게요. 뭘 말하겠다는 거니?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 넌 이제 자궁도 없고 애도 못 낳는 몸이잖니. 애를 못 낳는다고 제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애를 낳든 못 낳든 저는 제가 가장 소중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이러니 맛이 갔다고 하지. 너만 네가 소중하면 다야? 네 신랑도 바람 피우는 거 봤으면서? 아, 맞다. 그날 어머니께서 제 침상 위에 던진 이혼 서류 접수했어요. 뭐?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나더러 도장 찍으라고 준 거 맞잖아. 당신은 다 찍었던데? 그래서 내 것만 찍어서 제출했어. 뭐? 저는 그제야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꺼냈어요. 혹시 몰라서 녹음기로도 녹음하고 휴대폰으로도 녹음했어. 휴대폰으로 녹음한 건 이미 내 클라우드에 저장됐고.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뭐 하긴.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전 남편이랑 전 시어머니가 한 일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편이라며. 사기꾼한테 진실만 말할 필요는 없지. 뭐? 사기꾼? 아니, 우리가 이 꼴이 됐는데 이혼 서류를 접수하면 어떡해? 그럼 사기 결혼으로 고소부터 할 걸 그랬나요? 뭐야? 말도 안 돼. 니들이 좋아서 결혼해놓고 뭐가 사기 결혼이야? 세탁한 신분인 줄 알았으면 결혼은 안 했겠죠. 그랬으면 애 못 낳는다고 자궁 뗐다고 욕을 먹지도 않았을 거고요. 상간녀랑 바람 피우는 남편도 볼 필요 없었겠죠. 우리가 뭐 틀린 말 했어? 애 못 낳는 건 사실이잖아. 옛날 같으면 소박감이야. 밖에서 애 낳아와도 애 못 낳는 여자는 할 말이 없었다고. 어머니, 도대체 언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박감이라니. 진짜 웃음도 안 나오네요. 아픈 가족 버리고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친 사기꾼들 주제에 내 가치에 대해 말한다고요? 누가 당신들한테 그런 자격이나 준대요? 나 이혼 안 해. 당장 취소할 거야. 그래? 그럼 가서 취소해봐. 할 수 있으면. 그때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이 지긋지긋한 것들 또 도망을 치니? 그 상황에서? 언니라고 부르지도 마. 사모님이라고 해.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세상에, 내가 피땀
피땀 흘려 번 돈을 뭐에 썼다고? 노름을 해? 네 남편 목숨값으로 준 돈을 겨우 그렇게 썼다고? 내가 등신이지. 아들이랑 둘이 먹고 살라고 썼다는 말을 또 믿었네? 그리고 뭐? 내가 그냥 줬다고? 여기 차용증이 다 있는데도 거짓말이구나? 언니, 아니, 사모님, 저 거짓말 안 했어요. 진짜예요. 우리 아들이랑 먹고 살라고 노름한 거라니까요. 행제하면 언니 돈도 갚으려고 했어요. 진심이에요. 행제 같은 소리 한다. 행운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거야. 아니거든요. 거기서 같이 노름하는 사람 중에 대박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 얼마나 대박났는데? 걔들이 판돈 다 딴 다음에 그 돈을 다시 날려먹어서 그렇지 대박은 난다니까요? 그래서 너도 딴 적은 있고? 그럼요. 나도 땄으니까 계속 돈을 건 거지. 하여튼 한 번 사는 인생 참 구리게 산다. 형사님들 이제 그만 데려가시죠.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연행되어서 갔고 그 모습을 보던 아주머니가 순간 휘청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잽싸게 아주머니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안 괜찮아. 내가 저 꼴을 보려고 여태 참은 게 아닌데. 많이 실망하신 거죠? 그래도 난 언젠가는 제가 내 돈의 일부라도 들고 찾아올 줄 알았어.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적어도 나 죽기 전에 한 번은 와서 사줘야겠지 했거든. 죄송해요. 또 그 소리. 자기가 왜 죄송해? 나랑 같은 피해자면서? 저야 제가 좋아서 선택했던 거니까요. 나도 그랬어. 언니 하면서 따르는 제가 예뻐서 맘을 준 거야. 사실 나 자기 시아버지 병원비도 다 냈다? 어머, 그러셨어요? 어디 그뿐이야? 그 사람 마지막도 지켜주고 장례까지 다 치러줬어.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올 줄 알았지. 적어도 지 남편 장례고 자기 아들 아버지의 장례잖아. 얼굴 보고 사정을 들어보고 싶었어. 근데 끝내 안 오더라? 그 후론 어떻게 사셨어요? 뭘 어떻게 살아. 나야 뭐 잠깐 타격은 있었지만 사업이 계속 잘 돼서 지금도 잘 살아. 정말 다행이에요. 똥 밟았다고 기분 더럽다는 생각만 하며 인생을 낭비할 순 없잖아. 자기도 그렇게 살아. 똥 밟았다고 밟은 발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감사해요, 아주머니. 내가 고맙지. 자기가 협조해 준 덕에 내가 저것들을 잡았잖아. 속내도 확실히 알았고.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뭘. 그나저나 그냥 이렇게 이혼하고 말 거야? 상간녀 소송도 해. 내가 변호사 다 대줄 테니까. 그냥 아주머니께서 대신해 주시는 거로 만족할래요. 몸이 아프고 나서인지 더는 저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좀 편해지고 싶어요. 그래, 내가 괜한 말을 했네.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 대가는 내가 치르게 할 테니까. 그 후 저랑 아주머니는 같은 요양병원으로 가서 함께 몸을 회복했어요. 회복 후 친정으로 가서 쉰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아주머니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 전 시어머니는 사기죄로 감옥 갔어. 아, 그랬어요? 그리고 전 남편 소식은 들었어? 아니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잘했어. 근데 이 소식은 알려주고 싶어서. 뭔데요? 사업 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어머. 그래서 나 자기 전 시어머니 면회 좀 가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갈 생각 있어? 저는 고민 끝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면회하러 간 곳에서 절 보고 잽싸게 숨는 전 남편을 발견했어요. 아주머니는 못 보신 것 같아서 모른 척 아주머니를 따라 면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는 나보러 올 줄 알았어요. 너도 왔구나. 역시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지. 가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잘 들어. 네 아들 망했어. 뭐라고요? 내 아들이 왜 망해요? 왜긴 내가 최대 고객이었잖아. 나한테 사기친 엄마를 둔 사장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 그 얘기 해주려고 왔어. 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걔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잘못이 왜 없어? 자기 엄마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돈만 대주고 내버려 둔 것도 잘못이지. 와이프한테 투자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돈 관리도 잘했어야지. 예, 넌 이걸 그냥 보고 있었어? 그래도 네 남편이었잖아. 너 우리 아들한테 복수한 거지? 너 두고 바람 피웠다고. 애먼 사람 잡지 마. 솔직히 말하면 네 전 며느리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네 아들이 그냥 바람만 피웠으면 이렇게까진 안 하려고 했어. 근데 고개 꼬셔서 바람 피웠더라. 자기 아들이 빌미를 준 거야. 소문이 나자마자 고객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대. 내가 한 건 투자금 회수하고 소문낸 거밖에 없어. 언니, 이건 아니지. 왜 우리 아들한테까지 이러는데? 니들 둘이 짠 거지? 니들 둘이 짠 거잖아. 시어머니는 난동을 피우다 결국 면회장을 떠났고 저랑 아주머니도 밖으로 나왔어요. 내 말 섭섭했지? 자기 전 남편이 바람만 피웠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니요, 하나도 안 섭섭해요. 솔직히 말하면 망하든 말든 궁금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어머, 나보다 더한 여자가 여기 있네? 그렇게 웃으며 나오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나타나 저랑 아주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이게 누구야?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저랑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보고 있자 전 남편이 냅다 제 다리를 끌어안고 늘어지는 겁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갈 데도 없고 빚더미에 앉았어.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잖아. 내가 망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 당신은 아닐 거야. 그렇지? 저는 제 허벅지를 끌어안은 전 남편의 팔을 겨우 떼어낸 뒤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말 맞다나 우리 사이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망한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 뭐? 설마 기억 못하는 건 아니지? 당신이 병실에 있던 나한테 상가녀 손잡고 와서 했던 말이잖아. 왜? 그 상가녀한테 가서 빌어보지? 당연히 해봤지. 근데 걔가 이젠 나한테 안 속잖아. 옆에서 듣던 아주머니께서 어이가 없으셨는지 코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자기는 다 완벽한데 남자 보는 눈이 없네. 아무래도 남자 보는 눈은 더 길러야겠다. 앞으로 내가 집중 훈련 시킬 거니까 잘 따라와. 알겠지? 네, 그럴게요. 저는 아주머니와 함께 무릎 꿇고 있는 전 남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기 중이던 아주머니의 차에 타 차마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전 남편을 보는데 한숨이 나더라고요. 왜? 그래도 같이 살던 남자라 마음이 아파? 편하진 않네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싶고. 분명한 건 자기 잘못은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자궁암 걸려서 자궁 적출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저 모자의 사기 역사가 이렇게 깊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뭐. 날 만난 건 행운이었네? 그렇네요. 처음에 자궁암 걸렸을 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했는데 자궁암에 걸려서 자궁 적출을 안 했으면
그 병원에 갈 일도 없었을 거고 아주머니도 못 만났겠어요. 그런 거지. 남들이 보기에도 내 눈에도 비극적인 내 상황이 온다고 해도 다 이유가 있는 건가 봐. 나도 그랬거든. 가장 믿었던 동생한테 사기당한 아픔을 겨우 잊고 살았는데 계속 암이 재발하는 거야.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나 싶었는데 병실에서 자기를 만난 거지. 자기를 못 만났으면 평생 마음의 개가 얹혀 있었을 거야.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계속 이해하면서 내 귀중한 마음을 갉아먹었겠지.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괜찮아, 이제. 비로소 악연이었던 사람이 내 인생에서 나가고 자기 같은 귀인이 내 인생에 들어왔잖아.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엔 뭐 했어? 아, 어릴 때부터 투자 전문가였던 아빠한테 투자하는 법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돈이 좀 있었는데 그걸로 카페 했었어요. 제 꿈이 저만의 카페를 갖는 거였거든요. 근데 왜 관뒀어? 남편이 사업하고 싶다고 하니까 내조할 겸 그만둔 거죠. 그러면서 임신에 집중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된 거고요. 인생 참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지? 네, 정말 그래요. 그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몸만 잘 회복하면 이제 정말 제가 꿈꾸던 삶을 살아가야죠. 내가 좀 도와도 될까? 아니에요. 제 힘으로 해야죠. 저 계속 투자해서 번 돈도 꽤 있어요. 역시 자기는 뭔가 달라. 이렇게 아까운 여자가 왜 그런 남자한테 빠졌어? 저랑 많이 달라 보이기도 했고 그때는 그 사람의 진심을 믿었으니까요. 지금도 전 남편을 사랑했고 믿었던 건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사랑에 빠져 그 외의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토대로 지금은 제 인생을 가꾸는 데 집중하며 살고 있어요. 새로 차린 카페를 본 아주머니는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고마워. 내 말 듣고 내 건물에 카페 차려줘서. 여기에 차리면 아주머니도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당연하지. 우리 샵 고객들 다 여기로 보낼 거야. 감사해요. 샵 손님들 전용 쿠폰도 만들어놨어요. 역시 자기는 센스 있어. 그나저나 우리 이제 호칭 정리 좀 할까? 그냥 이모라고 불러. 그래도 돼요? 그럼 같이 암 수술 받은 병실 동기에 똑같은 악연까지 떨쳐낸 사이 아니야. 이런 인연이 또 어디 있겠어? 우린 피보다 진한 인연인 것 같아. 정말 그러네요. 안 그래도 엄마가 외동딸이신데 아주머니를 너무 뵙고 싶어 하세요. 감사하다고. 그럼 뵈야지. 당장 약속 잡자. 얼마 후 만난 엄마와 아주머니는 그날 바로 의자매가 되셨어요. 두 분이 어찌나 자주 만나시는지 제가 질투가 날 정도입니다. 아주머니, 아니 이모는 우리 부모님의 생일은 물론 제 생일까지 잊지 않고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이모의 생일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일평생 일만 하면서 늘 가족의 정을 그리워했던 이모도 너무 행복해하세요.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요. 제 카페는 든든한 조력자 덕분에 첫 달부터 흑자를 기록했고 지금은 커피와 디저트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손님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와 디저트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며 카페를 운영 중인데 실력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조만간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 몸에서 자궁을 적출한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엄마는 벌써부터 저를 유학 보낼 생각에 눈물부터 훔치고 계세요. 이제 좀 다시 나랑 같이 사나 했더니 꼭 가야겠어? 이미 카페도 잘 되는구만. 더 많이 배워서 더 잘하고 싶어. 그런 저의 1호 지지자는 이모입니다. 난 완전 찬성이다.
나이 더 들면 몸이 안 따라줘서 공부도 못해.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사한 외국인 남자친구도 만들면 어때? 이모의 말에 엄마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 그럼 새로운 환경에서 영화 같은 로맨스가 피어날지 누가 알아? 그날 이후 엄마도 제 유학을 적극 지지하고 계십니다. 유학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이지만 지난 날을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 시절이 있어서 지금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 덕에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저 자신을 사랑해주며 살아갈 겁니다.